푸르스렸던 대지에는 비가 내립니다. 아버지의 고추밭에도 비가 내린다 하십니다. 그 덕에 비닐하우스에서 길러낸 고추모를 내다 심을 준비가 다 되었다 하십니다. 야유였던 저수지가 볼살이 도톰해졌다 하십니다. 봄이면 입맛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허기진 가슴에도 비가 내린다 하십니다. 그 비에 밥 한 공기 다 비웠다 하십니다. 빈마당에서 홀로 늙어가는 배나무가 파릇해졌다 하십니다. 유순애님의 시 봄비였는데요. 지난 며칠간 내린 비는 정말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금요일 오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단비가 내리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그러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아직 저희 방송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음악을 듣는 동안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지그러운 채식생활이에요. 럼블피쉬의 Rain and You, 비와 당신을 듣겠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존에 힘써야 할 시기에 오히려 훼손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기대어 사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도 못한다고 해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기만 했어도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전주천이 오래전에 오염되었다가 오랜 노력 끝에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익숙함에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맑은 물의 표본이 되고 있는 전주천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와 함께 살아온 몇십 년 나무들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전주천 나무와 역새들, 충격령 은행나무들을 살려야 합니다. 나무들이 많아야 풍족함이 온 감각으로 스밉니다. 제발 나무들을 베지 마세요. 건강한 생태계를 무분별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한다면 안락한 보금자를 잃은 동물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의 아름다움을 빌려 쓰는 우리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요? 양심은 챙겨야겠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글은 전주시의 무차별적인 버드나무 벌목에 항의하는 전주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전주시의 반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울분을 터뜨릴 텐데요. 들을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책방 토닥토닥이라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책방 토닥토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문지연? 어떤 혹시 관계가 있나요? 같은 문씨? 친한 친구? 아, 친구?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친구는 맞아요. 친구는 네. 맞아요. 저희가 환경으로 환경으로 친해져가지고. 환경으로 친해진 환경 친구가 되겠네요. 네. 사실 환경 친구는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네, 싸우지 말고 계속 쭉 가시길 네, 아직 싸우진 않았습니다. 네. 싸운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의 버드나무를 벌목해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금 진행 사항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전주천 삼천에 그 준설 관련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억새군락이 다 베어졌어요. 네, 그 부분 그리고 삼천하고 전주천에 있는 버드나무들이 무참히 좀 잘려진 상황들에서 시민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전주천 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3월 9일부터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 삼천에 전주천에 그 제방 사면에 그 조그마한 나무들을 벌목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직접 현장에 갔을 때는 사면에 아카시 나무 같은 나무도 한 직경 한 20cm, 30cm 되는 나무들을 베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하천 안에 있는 버드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벌목한 현장을 그때는 못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협의회라고 하는 곳하고 전주시에다가 저희가 자문을 했고 문제 제기를 조금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찰나에 삼천에 있는 큰 버드나무가 60cm 되는 네. 직경이 이제 그런 버드나무들이 뚝뚝 잘린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저희가 무례날 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행정하고 잠깐 만나서 전주천에 있는 버드나무들이 안 잘려야 되니까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이제 그 현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남천교에 있는 23그루의 버드나무 군락이 있었는데 네. 그 나무들이 무참히 다 벌목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바로 공사 중단을 외쳤고 네.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지금까지 와 있고 저희는 이제 1인 시위와 다양한 서명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총 몇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나요? 우선은 그 전주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큰 나무들은 260그루 정도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작은 나무까지 본다면 1,200그루 이상은 아마 벌목이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민으로서 생각했을 때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나무를 그렇고 한 그루 두 그루도 아니고 269 거의 이제 다른 어떤 작은 관목을 포함해서 뭐 1200그루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나무를 배웠다고 그것도 이제 시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은데 1200그루라는 말을 수치로 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막 심장을 울리거나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충격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청교 저희가 종종 가는 그 남청교를 지금 딱 걸어보고 그리고 남청교에 그 원래 있던 자리에 버드나무 숲의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 충격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무를 함부로 자른다는 게 그동안 저희가 몰랐고 어떻게 보면 좀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의 그런 소중함을 좀 이렇게 일깨워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렸다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잘렸나 했었는데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숲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제 저도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그 2주 동안 계속 사실은 매일매일 그 버드나무에 대한 네. 생각과 미안함을 네. 갖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꽤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네. 실제로 뭐 이런 환경이나 전주 천변을 걸어보지 않았던 분들도 네.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진을 보여주면 공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네. 단순히 우리가 뭔가 숫자로 얘기하면 그게 가슴에 닿아오지 않는데 직접 산책을 했던 곳이었고 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곳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재 배워진 그런 공간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과거의 YTN인가요? 거기에서 그 전주천 거기에 아름다운 어떤 그 광경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찍어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사실은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대부분 행정에서 어떤 그런 환경과 관련된 네. 부분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시민단체, 환경시민단체하고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그동안에는 많이 그랬어 왔죠. 그리고 전주천하고 삼천은 실은 자연하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년 동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되게 오염된 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천 환경이 토목학적인 하천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자연형 하천으로 많이 변했죠. 근데 그게 20년이 걸렸어요. 네. 그 20년 동안 걸렸을 때는 그다음에 시의회, 시민들, 시민사회단체가 다 같이 모여서 자연 하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그게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체가 생태하천 협의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무 벌목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준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정비 사업 할 건데 이거는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다 머리를 맞대서 동의했던 내용들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자문이나 내용들이 전혀 없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더 많이 충격적이었고 실은 남청교에 많은 사람들이 버드나무 군락을 버드나무 나무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 공간이 20년 동안 지켜왔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실은 그냥 자연이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줬던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있게 해준. 근데 그런 공간들을 그냥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참히 벌목했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환경단체에 있는 활동가긴 하지만 시민으로서 정말 많이 화가 났고요. 어떻게 여기를 말도 안 하고 벌목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인데 네. 라는 생각이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같은 시민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버드나무나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자생을 했었고 처음에 자생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여러 민간 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범기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네. 민간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네. 그 작동하지 않은 게 지금 현재의 전주천과 삼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까 이제 문지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동안에 누군가가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건 당연히 있는 거지라고 그렇죠. 했던 건데 다 피와 땀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민간 거버넌스나 협의체나 그런 게 작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벌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사례인데 좋은 사례가 아니니까요.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함에 무뎌왔던 것 네네. 같아요. 있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미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 사실은 조금 어리석은 건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전주시가 생태 지향적인 네. 또는 동물 지향적인 그 복지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는 우리 그런 네.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기억에 제 그 SNS에서도 제가 올린 기억이 있는데 네. 오목대 앞에 거기 나무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목대 앞에 나무도 그 한옥마을을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니까 네. 그래서 나무를 다 베었고 네. 막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국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그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 그러면 전주시는 거기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었네요. 네. 그때도 이제 그 이후에 벌목이 된 상황 이후에 시민사회단체하고 뭐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번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진짜 뭔지 알고 싶은지. 그리고 나무에 대한 가치나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천을 관리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지금 하천을 관리한 거예요. 네. 홍수 때 나무가 지나갈 때 가지가 홍수에 물살이 되니까 그거를 가지치기 하는 거를 그동안에 하천을 지키는 방법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너무 그런 부분이 좀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고 그 이제 관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관리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전주시가 나무를 베게 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무를 베게 된 건가요? 우선은 주장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요. 홍수하고 재해 예방이에요. 홍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알거든요. 나무의 역할, 홍수를 막아준다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학습인데 네. 실제로 네. 하천을 바라볼 때는 나무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천 안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생태하천 저희가 자연형 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하천에 나무 심는 것도 저희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실은 홍수나 재해 예방이라고 한다면 이 나무가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잘 조사해서 네. 데이터화해서 이 나무가 벌목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내용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쓸모없는 나무는 벤다 이런 공무원의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태적인 감수성이 이 공무원님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천을 바라볼 때 이분들의 나무는 그냥 홍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나무로 본 거고 우리는 그 나무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더 많은 조건들 하천에게 주는 좋은 영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놔뒀던 건데 이런 게 전혀 상충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네. 쓸모없는 나무가 있나요? 전 사실 그 말 너무 쓸모없는 나무. 어이가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쓸모없는 나무란 말 네. 도대체 어떠한 생각에서 나왔는지 좀 개발론자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가 좀 씁쓸하네요. 그런데 그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로 이제 그 천변이나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정도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했을 때 버드나무는 물 있는 곳에서 잘 자라고 실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수 예방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시민들 의견이나 어떤 그 환경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나무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지금 처리돼서 폐기물로 가서 지금 펠렛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기후 위기 시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10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있었죠. 전주시에서 굉장히 어떤 작은 지자체의
서 활동했던 것보다 좀 더 좀 앞서간 그래서 주위 우리가 도로에 보면은 조그만 어떤 그런 공간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나무를 갑자기 그것도 1년, 2년생이 아닌 거의 20년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나무가 자라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거기에는 무엇을 심었나요? 한번 가보셨나요? 그 현장에? 네, 가봤고요. 네. 지금 뭐 잘린 곳에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일단 남천교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가 잘린 곳에는 거기는 뭘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네. 그 버드나무 말고 억새도 같이 함께 밀어버렸거든요. 네. 그 밀어버린 억새 현장에는 지금 현재 이제 야생화 꽃밭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 꽃밭에 지금 꽃씨까지 다 심어놨는데 네. 비둘기들이 시리아스 다. 신나가지고 지금 예, 신나가지고 엄청 그 현장 주변에 막 네. 그래갖고 비둘기들이 지금 다 쪼아 먹었는데 네. 우리 또 전주시에서는 그게 또 보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무슨 뭐 독수리 연 같은 거를 네.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걸어놨는데 비둘기들이 그거 무서워하나요? 지금 꽃이 아주 먹을 것들이 지금 수두룩한데갖고 그 현장을 갔는데 그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꼭 코미디 네. 죄송합니다. 꼭 코미디를 듣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 나무가 있으면은 단지 나무가 하는 역할이 아까 이제 홍수 예방도 되고 그러지만 나무에서 기생해서 사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방금 이제 기러기 말씀하셨는데 기러기가 아니라 비둘기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그 새의 어떤 서식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순히 나무만 아니라 그 나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어떤 휴식 장소라든지 그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하고요. 네, 제가 어떤 한 시민분이 삼천을 걷다가 이제 버드나무 잘린 모습을 봤는데 거기 밑에 어린 새들이 갈 곳을 못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시민들이 주변에 우리가 많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이런 생태하천을 경험한 시민들이야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네. 서울 시민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는 집 앞에 나무 배도 아무도 민원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전주 시민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저는 이 생태하천을 경험한 시민들이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버드나무 이제 거기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주제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버드나무를 베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버드나무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꽃이라고 네.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꽃가루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꽃씨 때문에 가렵고 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환경단체도 마찬가지로 모든 버드나무를 다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만약에 나무가 하천에 미친 영향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벌목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과 같이 무차별하게 하는 벌목은 좀 안 된다는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 네. 실은 이제 그런 꽃가루도 꽃인데 꽃가루라고 인식하는 것도 저희는 그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을 통해서 조금 많이 알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전주시는 지금 그 자연 하천 관리 기준을 따라 두고 이런 일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때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시장이 바뀌면은 그 수장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가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우선은 하천 기본 계획이 기본적으로 전주시 기본 계획이 있고요. 네. 이제 그 기본 계획 안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생태하천 협의회 안에서 뭔가 준설하거나 벌목을 하거나 그다음에 계획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다들 논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지점은 생태하천 협의회 자체도 물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구두로는 있지만 이게 페이퍼화 된 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페이퍼로 만드는 지침들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런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미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환경 시민 단체에서는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무참히 벌목된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네. 사과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전히 사과는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까 생태하천 협의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거버넌스 기구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안 하겠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게 여기다 힘을 더 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하천에 대한 그런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확한 눈으로 보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매일 그 전주 시민이 아침에 전주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1인 시위를 지금 저희가 2주째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다음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고생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 주는데 네. 정작 전주시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럼 더 치열하게 반응해 줘야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 선생님께서도 그 1인 시위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저희는 오전에 1인 시 현장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지난 4월 5일날 식목일 때 네. 그 남천교에서 버드나무 추모제, 버드나무를 위한 애도식을 저희 시민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오후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거의 저희가 한 3일 전에 그 공지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네. 30분 정도가 그래요? 그날 비도 내렸잖아요. 네, 네. 반갑게도. 되게 행사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반갑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한 30번 정도가 오셔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가 거기 지금 잘려서 볼품없는 게 아니라 그 잘려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때 아까 공사 중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해서 한 35그루 정도의 버드나무를 살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또 살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살린 것과 또 그 잘린 그 버드나무가 같이 있어서 전주 오시는 분들이나 좀 마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거기가 또 징검다리가 남천교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네. 한 바퀴 순례하기도 네네. 좋거든요. 네. 약간 순례처럼 이렇게 다녀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벌목 현장 보고 바로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네. 그리고 이 버드나무를 지켜주세요. 남아있는 35그루 제가 셌거든요. 35그루 셌는데 그 지켜달라고 했더니 3시간 만에 347명의 네. 시민들이 거기에 지켜주는 거 동참하겠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 그 글로 손으로 직접 쓰다 보니까 딱 그 부분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 저희가 3만 명의 서명을 지금 삼천, 전주천을 생태하천으로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3만인 서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꼭 동참 같이 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서명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 들어가서 그 참여할 수 있나요? 가장 이제 SNS에다가 그 전주천 뭐 3만 서명 치면 아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하천에 조금 풀랑이든 걸으려고 하니까요. 그거 보시면 언제든지 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30일까지니까요. 네네. 저희 꼭 3만 채워봅시다. 네, 그럽시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덧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주시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각자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나 이제 전주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에 공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여기서 크게 우봉기 시장님 제발 여기저기 파헤치지 마시고 전주라는 정말 안온한 동네, 그 동네를 좀 느리고 평화롭게 그리고 안락하게 지금 있는 것 그대로 좀 잘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 여기저기 좀 파헤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우리 명령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뽑은 명령한다. 시장 아닙니다. 손짓이 아닌가? 우리가 뽑은 맞아요. 시장인데 왜 네. 근데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 말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전주 시장님께 바라는 네, 저는 우리 우범기 시장님이 더 이상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우범- 이게 결코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네.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20년 말씀하셨는데 그 20년의 그 전주천의 기록 그거 살펴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주천 검색만 해도 그동안 가까웠던 거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밀어버렸다는 거. 뭐 그리고 밀고 나서 이제서야 이렇게 논란이 되고 뭐 좀 불리해지니까 무슨 재해 예방 얘기하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활동가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홍수가 나서 나무가 뽑혀가지고 그게 뭐 다리를 쳐서 다리가 무너지면 그 인명 피해는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이런 말을 공무원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식한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포를 시민에게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하는 네. 게 네. 이게 결코 현명한 방식은 아니고 정말 무식이라는 말 쓰고 싶진 않은데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무식하게 전주시 행정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면 결론은 뻔하죠. 네. 다음번에 꼭 심판받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서라도 좀 깨닫고 현명한 방안으로 네. 사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책임 있는 사과, 책임 있는 행동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범기 시장님이 나무를 벨 때 우리는 나무를 심지 뭐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나무 더 이상 이제 벌목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나무 심읍시다. 네. 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나무를 심읍시다. 네. 베이지 말고 함께 심읍시다. 굉장히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오늘 얘기했던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마지막 나무가 뽑히고 마지막 강은 독으로 덮여지고 마지막 물고기가 잡혔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돈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크레족 인디언의 명언인데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의존하는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연은 우리 없이도 지속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드는 분들과 함께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